깊은 산속 그곳에 감춰진 이야기, 옥녀 마님과 강쇠 도령의 비극적인 서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인간 존재의 고뇌와 사회의 냉혹함,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 안의 욕망이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들이 빚어낸 한 편의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며 삶의 본질과 인간의 복합적인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옥녀와 병강쇠,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압력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이기 전에 사람이 사람에게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시작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환영받고 기쁨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며, 사회는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모든 탄생이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두려움이 되고 공동체에서 배척되는 그런 존재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인 무지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 옥녀 마님은 바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난 곳에서부터 이미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안도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부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저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거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그 저주가 실제가 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옥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사회 구조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집단적 광기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옥녀의 팔자는 상부살이라는 이름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 대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먼저 그녀의 존재를 따라붙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들려야 할 축복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웅성거리는 불길한 속삭임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저 아이는 팔자가 세다. 사내를 잡아먹을 상이다. 라는 섬뜩한 말들이 아이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신에 불과하다고,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혹은 우연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틀 지나가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소문은 현실이 됩니다. 결혼한 첫 남편이 병으로 죽고, 두 번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세 번째 남편마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형장에서 죽자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공포와 함께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남자가 죽는다는 끔찍한 믿음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내마저 며칠 못 가 숨졌다는 섬뜩한 말이 돌았을 때 공포는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자 확실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살아있는 재앙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점차 현실이 되어 옥녀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불운을 상징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고립되고 처절해졌습니다. 10집이 모인 작은 마을에서 사내가 끊겼습니다. 마을의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해맑은 울음소리보다 죽은 자를 위한 곡성이 먼저 들리는 집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의 소식은 메아리처럼 마을 전체를 울렸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공포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옥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불편한 침묵 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열 동네 주민들의 결의는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가장 잔혹한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여인들, 아직 남편이 살아있어 불안에 떠는 여인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을 맞이해야 할 젊은 여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옥녀를 배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옥녀의 존재가 마을에 미칠 해악을 따졌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우리 마을의 씨가 마른다 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도 옥녀를 직접적으로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옥녀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옥녀는 보따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함께 마을을 떠나라는 침묵의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 없는 배척은 때로는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언어화되지 않은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옥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면 정말로 자신이 모두에게 저주가 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보따리를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오직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아갔습니다. 옥녀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거친 강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밤에는 숨어 지내고 낮에는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멀리 떠날수록 뒤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마을의 평화가 돌아올 것이라고 불운의 그림자가 걷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의 추방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자 이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녀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또 다른 운명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고독한 길을 따라갑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며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옥녀의 이야기는 그 경계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 헤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시금 절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예고합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운명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2부 경계에서의 만남. 같은 시간 한 사내가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경상도에서 태어난 옥녀와는 또 다른 운명을 가진 사내 변강쇠였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고 자신의 욕망에 더없이 솔직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 잣대나 사회적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여인들을 만나고 또 미련 없이 마을을 떠나고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쾌락과 방랑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영원한 약속이 아니었고 그저 밤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짧은 유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그 역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아 떠도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랑은 마치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목적 없는 방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변강쇠는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옥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방랑하다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설정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거대한 힘이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두 사람이 마침내 닿은 곳은 바로 청석골이었습니다. 청석골은 그 어떤 지역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않는 애매하고 기이한 땅이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지리적으로도 험준하여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느슨하고 세상의 규칙이 희미한 곳, 도망자들이 숨어들기 쉽고 삶의 벼랑 끝에 선 떠돌이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변방이자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중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삶과 죽음, 선과 악, 문명과 자연, 그 모든 것의 경계에 존재하는 장소.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장소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뒤섞이는 경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중간 지점에서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합니다. 청석골은 옥녀와 변강쇠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위험을 품고 있듯이 말입니다. 옥녀와 변강쇠는 청석골에서 서로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랜 방랑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깊은 어둠과 체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몰고 다니는 듯한 기구한 팔자를 가졌고 이 산에는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무모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을 뿐입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본능적인 이끌림. 그날 밤 그들은 아무런 증인도 없이 아무런 축복도 없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나 관습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욕망과 서로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서로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오랜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욕망이 운명으로 착각되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과연 구원의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향한 어두운 그림자였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망을 운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운명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옥녀와 변강쇠의 첫 만남은 바로 그런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큰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불안정한 존재가 만나면서 더욱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결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담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석골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마을의 시끄러운 소문을 피해 오직 둘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삶의 안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겠구나. 오랜 유랑 생활과 고통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숨을 고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불길한 소문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변강쇠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밤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의 욕망은 항상 현재에 머물렀고 미래를 계획하거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안도는 종종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극은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닌 그들의 일상, 즉 생활이 됩니다. 삶의 무게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옥녀와 변강쇠의 이야기는 그 무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짊어져야 할 운명과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고통과 내면의 욕망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삶의 서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부 결혼 이후의 삶, 욕망과 균열, 정착의 실패, 노동 없는 욕망, 균형의 붕괴, 산속의 첫날들은 옥녀에게 잠시나마 안도의 착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깊은 산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도, 마을의 험담 섞인 소문도 전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녀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드디어 안정된 살림을 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솥을 걸고 따뜻한 불을 피우고 작은 밭을 일구며 옥녀는 매일매일 정성껏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내며 고된 노동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강쇠는 옥녀처럼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며 미래를 계획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의 노동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낮 시간은 변강쇠에게는 그저 잠에 빠져들어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기운은 더욱 살아났고 그의 육체적인 욕망은 옥녀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낮과 밤이 뒤바뀐 채 극단적으로 어긋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몸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생활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노동 없는 삶, 균형 없는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옥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희망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타오르다 재가 되어버린 불꽃처럼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처럼 욕망에만 충실한 삶은 결국 균형을 무너뜨리고 관계의 깊은 균열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마침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에서 배척되어 겨우 찾은 안식처마저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지속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동을 말하는 최초의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옥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변강쇠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좀 해오세요. 그 말에는 어떤 불평도 꾸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부탁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불을 지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였습니다. 변강쇠는 옥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지만 옥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노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방탕한 그는 육체적인 수고를 피하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침내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현실은 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본능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옵니다. 변강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더욱 가파른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던 변강쇠의 눈에 길가에 장승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 장승의 존재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입구에 우뚝 서서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길의 경계였고 그곳에 머무는 이들에게는 약속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고 외부의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세상과 자연의 경계를 지키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강쇠는 그 약속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승이 그저 거대한 나무 토막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장작으로 쓰일 수 있는 흔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당장의 필요와 편리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승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오랜 세월 땅에 박혀 마을을 지켜온 장승은 그의 괴력 앞에 속절없이 뽑혔습니다. 땅이 쿵 소리를 냈고 주변의 바람마저 순간 멈추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숨결이 멎는 듯한 불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강쇠는 뽑힌 장승을 보며 그것을 단순한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무지하고 무모한 행동은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달려와 외쳤습니다. 그건 나무가 아니에요. 그녀의 절규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불은 이미 붙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승을 태워 불을 지피는 순간 불길 속에서 신성한 약속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무지나 무모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금기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처절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변강쇠의 행동은 단순한 장작 패기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는 오만하고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삼부 균형의 붕괴. 그날 밤 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장승이 뽑히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의 정령들이 노했고 산의 기운이 뒤틀렸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응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옥녀와 변강쇠가 살고 있는 이 집에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보다 함께 벌어야 할 대가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나 안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반작용의 시작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모든 균형이 깨지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는 때로는 가혹한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옥녀와 변강쇠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균형이 붕괴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늘 우리 앞에 놓입니다. 옥녀와 변강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인간의 욕망, 사회의 편견,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동시에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여정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영원히 반복될 수 있는 인간의 서사입니다.